그러면 아까 우리 PB NCF를 한 번씩 이렇게 할인해서 이쪽으로 끌어줬잖아요. 그럼 여기마다 그 NCF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인율 적용해서 한 번 끌어준 거잖아요, PB를. TV 자체는 이렇게 한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평가했을 때 1000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요거 끌어줬을 때 할인율과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 팟캐스트 피리어드의 끝은 저기 퍼피추이티 저기 피리어드의 시작하고 같은 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실수하지 말라고 한 게 1000이 이 시점이 아니라 퍼피추이티. 요 시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시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R값이 그냥 R값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할인율이 여기는 1 플러스 R이 될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 1 플러스 R의 3승이 될 거고 여기 처음에 시작이라고 보면 1 플러스 R의 4승이 될 텐데 이 1000 자체를 1 플러스 R의 4승으로 끌어오면 안 되고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보니까 앞으로 쭉 벌리는 돈이 1000이더라. 이 때문에 요 값으로 할인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요 값을 끌어오는 할인율하고 요 퍼피추어티 계산해서 터미널 밸류 끌어와서 계산하는 거하고 할인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수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피리어드 저기 팟캐스트 피리어드의 마지막은 퍼피추이티 피리어드의 제로 시점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PBTV는 할인율을 쓸 때 무조건 1 플러스 저거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R의 상승 저걸 써야 된다. 저걸 4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실수를 하니 실수다. 3을 해라. 지금 저것이 우리가 이제 100%나 100%.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은 2020년 현재예요. 2020년 현재에서 봤을 때 이때 벌리는 값이 있는데 그걸 R로 표현해서 끌어오는 거고 이거 다 현재 그래서 이걸 다 합해가지고 현재의 EV를 구하는 거거든요. 2020년 현재에. 근데 2021년에 예상 수익은 예상 이익은 R로 끌어오는 거고 2022년은 R의 제곱으로 끌고 오는 거고 2023년에 이익은 R의 3승으로 끌어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는데 퍼피추어티 피리어드의 값을 딱 계산해 봤을 때 요게 여기에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4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죠. 여기에 생성된 요 값은 2023년까지는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구해서 할인율로 해서 끌어온 거고 이때부터는 영구적으로 똑같은 100원만 벌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100원이 영구적으로 벌리는데 0.1로 할인해 보면 그건 1000하고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100원을 영구적으로 받는 현재 이자율을 봤을 때 영구적으로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100원씩 받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의 가치는 1000원인 거예요. 그게 2023 현재 판단해 봤을 때 1000원의 값을 갖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1000원을 갖고 오는 값도 3승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3년하고 4년 사이에 있는 기간의 공비 우리 자꾸 생각할 때 4년 차부터 퍼피추이티 피리어드가 시작된다고 생각해버리면 3년이 끝나는 시점이나 4년 시작하는 시점에는 1년의 텀이 생기는데 그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3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팟캐스트 피리어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퍼피추이티 피리어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인율이 진짜 R이 없으면 1 플러스 W라고 해서 W. 왜냐면 계속 우리 할인율 W라고 쓰니까 R랑 또 헷갈리니까 1 플러스 W의 상승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는 완전 엄청난 역필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라고 봤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율을 때리는 거고 여기에 그 성장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끌어와서 이 시점에서 평가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 평가값이 이 정도 나온 게 이때의 값이기 때문에 요거 할인율과 같게 끌고 오는 거죠 현재. 판단. 지금 다시 말해서 경계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있더라. PV랑 TV가 딱 저기 있어가지고 PV를 끌어오고 TV를 끌어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여기는 1부인 거고 여기는 2부. 완전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둘 다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3년으로 했지만 보통 교수님은 5년이고 보통 5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무조건 5년으로 나올 거다. 아니요 5년. 우승해라. 1 플러스 W의 5승으로 시험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고 W 값은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W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아까 요거 흐름, 요거 표 한번 딱 그릴 줄 알면 되고 표 그릴 때 이제 요 부분은 그대로 숫자를 막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채워넣을 수 있는지 이런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다 채워넣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채워넣는 거 한번 연습하시고 여기에 이제 다 비율로 되기 때문에 그 밸류 드라이버들 4개, 5개 정도 되는 거 외워서 밸류 드라이버로 여기 숫자 채우는 거 연습하시고 여기 이제 그 마지막에 현재 가치로 땡길 때는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을 구하는 과정이 외기 하나가 있고 G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 할인율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퍼피추어티 피리어드의 값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는 요 시점 바로 그 퍼피추어티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직전 해기 때문에 그 해에서 끌어온 값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끌어온 거. 우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 EV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스탁 프라이스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그걸 구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A하고 저기 그 저기 MVBS 저걸 그려가지고 EV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지 토탈 C 저기 뭐냐 아무튼 그걸 구해가지고 그 구한 값을 거기서 이제 D는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에쿼티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에쿼티를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스탁 프라이스가 되기 때문에 EV를 구하기 위한 그 EV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쿼티를 구하는 거, 세 번째는 스탁 프라이스를 구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여기에 C하고 여기에 D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자율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EV를 구하거나 E를 알면 이거를 구할 수도 있고 이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상장됐으면 이게 시가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EV 값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비상장인 경우에는 이 값이라는 게 거래되지 않다 보니까 잘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없지 뭐. 결국에 EV 값을 구해야 우리 회사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 플러스 EV를 더한 값을 D에서 D를 빼주면은 E가 나오는 구조. 그렇죠. 아니 근데 왁에서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자본 조달 비용이잖아. 근데 자본 조달 비용에서 이게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아, 요거 아까는 여기 50대 50이라고 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형님 보시는 그 문제에서는 D가 30%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E가 그럼 E가 이제 70. 자동으로 70%가 되죠. 그러면은 가중 평균을 해보면 이 D의 비중 30% 그리고 거기 문제에는 이자율 10%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부채 비용 예. 10%. 근데 10%인데 아까 항상 부채에는 이자 세금 효과가 있으니까 1-T 이게 40%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채의 조달 비용 하나 구하고 플러스 2의 비중 70%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CAPM으로 구한 게 26%잖아요. 26% 부채는 자본에는 요 세금 효과가 없으니까 고려해주지 않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외기 나오는 거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외. 외교 구해야 돼 우리가? 외기 나와야 이 나중에 끌어올 때 할인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주어지는 값이 아니고. 아니, 문제에 외는 따라서 100% 구하라고 해요. 외는. 아니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자율이 주어질 수도 있어. 주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저기 세금 효과라는 거는 남의 돈을 우리가 빌렸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T가 예를 들어 D가 1000이다. 그럼 우리가 이자로 10% 내니까 매해 이자를 100원을 내잖아요. 100원을 일단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긴 했는데 이 100원이라는 이자를 낸 덕분에 40원의 세금 40원을 아꼈죠. 세금을. 이자 원래 예를 들어 이자가 그 이익이 1000원이었다.
1,000원에 40%면 원래 400원 이자를 그 세금을 냈어야겠죠? 근데 빌린 돈. 요거 100원을 빌렸어요. 1,000원에서 900원을 낮춰갔어요. 그럼 900원에 대한 세금은 360원이에요. 40원. 40원이 떨어졌어요. 이 이자를 낸 덕분에 100원 이자를 낸 덕분에 40원만큼 세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에선 똑같이 내 주머니에선 돈이 나가긴 했는데 오히려 이자를 낸 덕분에 세금은 덜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서 세금 효과라는 거는 이자를 비용으로 내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게- 기업을 할 때는 돈을 빌려야 되는구나. 그게 세율 1-T를 하면 결국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100에 400이죠? 어디야? 100이었나? 100에 1-T죠? 네. 비용이니까. 세이브한 거는 0.4. T만큼 세이브를 한 거고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는 60원이잖아요. 100원에 대해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40은 제외하고 1-T로 해서 100에 60%. 요만큼만 실제 내 비용인 거죠. 100원에 대해서 실제 내가 부담한 비용은 60원입니다. 야, 그럼 덕이는 지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대출 아니야, 다 거의 뭐 은행 대출을 이제 조금 받는 게 좋겠구나. 절세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 수업 들으시다 보면 네. 그래프 하나 나오는 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세금 효과를 감안했을 때에는 이 부채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야 돼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효과가 감감되는 게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기업도 신용평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채를 항상 동일한 비용에 조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10%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15%가 되고 20%가 되고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죠. 추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이제 파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산 비용에 대한 효과 때문에 전체 100%다 원래는 부채로 채우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정하게 옵티멀하게 그 가치가 커지는 시점으로 해서 D와 E를 조달을 해야 회사에게 좋다는 거죠. 파산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는 뭐 그렇게 퍼페추얼이 뭐 여기 뭐 그런 거 가만도 안 해줘. 3년 후에 살아남는 생존. 이제 이런 거 아니